한 주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 빚 청산을 기념해 심은 표지석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번 주제 바로 표지석 파묻고 만세 삼창한 시민단체입니다. 자, 이 진보시민단체 경남 지역에 있는 회원들이요, 홍준표 표지석을 파묻고 그 위에다 만세 삼창을 했다고 그러고. 네.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경남지사를 할 시절에 사실 그때 경남도가 굉장히 채무가 많았습니다. 거의 1조 넘는 채무를 사실 전 대표가 이제 도지사를 하면서 많이 갚았어요. 그래서 채무 제로를 달성을 해서 그 기념으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나무가 세 번째 나무가 시들시들한 계속 고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사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소가 그런지 뭐 햇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그 철거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표지석을 이제 그걸 놔뒀는데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들어와서 그 표지석을 땅에다 묻고 이제 다 밟아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뭐 뻔히 이제 충돌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공권력이 미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도청사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렇게 막 파묻고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단 행위 자체도 그렇고 사실은 저것도 하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경남도에서 공식적으로 뽑은 거고 써봤으니까. 이 표지석은 경남도에서는 이 훼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시민단체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경남도도 저 나무가 세 번째 나무였기 때문에 영양제도 주고 상당히 잘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나무가 고사를 한 것이고, 만약에 고사를 했다면은 그 나무만 뽑아내면 되는 것인데 왜 표지석까지 없앴을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홍준표 지사가 재임했을 당시에 공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장소가 아까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장소고 저 물건 자체도 표지석도 공공물일 텐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새로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 이쪽의 인수위원회에서도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저걸 시민단체가 가서 하는 것은 우선 뭐 내용보다도 절차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걸 막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적폐청산이 옳고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 표지석을 놔두고서 자꾸 이렇게 홍준표 전 지사처럼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전을 하는 게 오히려 적폐청산에서도 도움될 것이지, 그 논리로만 봐도 왜 저걸 묻어버리는지. 그러면 이제 저게 작은 것 같지만 가령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몇 년 후에 그거 한 거 다 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면 이거 저 표지석 하나까지 바꾸기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뀔 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런 문제는 이 인수위 쪽에서 현명한 판단하도록 최소한 지켜를 보는 게, 그거 가서 저렇게 막 묻어버린다, 그거는 좀. 근데 인수위 측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김경수 당선인도 대변인을 통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표지석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아쉬움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김경수 당선인 쪽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또 경남도청에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어제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다시 파묻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묻어버리겠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경남도청에서 이야기를 할 때 꽃이야 나무야 그 고사를 해서 파냈지만은 그 기념비는 표지석은 이것은 그 세금에 도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용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공용물에 대한 훼손죄 이런 도 성립될 수 있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다시 파내려고 진보단체가 시도를 한다면은 이것은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은 어떤 뭐 규칙대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리고 또 진보단체, 시민단체가 너무 과하게도 했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7월 1일이 새 김경수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고 내리죠. 그다음 모레 취임식을 합니다. 권력의 진공 상태군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인데 왜 이 시점에 또 고사된 나무를 다 빼내고 했냔 말이죠. 그 세 번이나 나무가 고사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김경수 새로운 도지사가 오기 전에 뭐 정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겠지만은 어차피 이런 것을 그 공고를 했을 때, 공지를 했을 때 반발이 예상되고 했으면은 저거를 차라리 김경수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그 처분에 맡기는 게 더 옳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전국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거의 다 이제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은 상징적인 거고 중앙정부에서 적폐청산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뭐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이런 식으로 공용물을 이렇게 무단 훼손하는 부분은 저는 뭐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왜 그럼 이 시민단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그 부분도 라는 짚어봐야죠.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기념비 자체가 홍준표 전 대표가 이게 당시 경남도지사 입장에서는 지방 재정을 건전화한 나름대로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치적으로 치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당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상당수의 이 도민들 그리고 이 여론이 이 진주 의료원을 폐쇄한다든지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소위 말해서 경남도민의 희생과 고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취직을 쌓기 위한 쇼다고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반발 때문에 그 당시 그 도의원 중에 한 명은 앞에서 단식 농성까지 했어요. 그래서 좀 그때 단식 농성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도지사인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가면서 쓰레기 치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또 이 지방선거 과정에 창원에 방문했을 때 자기 보고 쓴소리하는 시민단체 보고 창원에 원래 빨갱이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양쪽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이 파여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남의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도의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있으니까 이걸 이참에 한번 해소하자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경남도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 2기에는 지방정부의 어떤 감찰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세우라고 했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과 기관들이 동원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청와대에서는 지난 지방 정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대거 당선된 민주당 대부분 민주당이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전 지방 정부의 비리도 캘 수가 있죠. 또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런 분위기와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페이스북 글이 지금 또 화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끝이라도 조용히 하는데 사정이 점점점입니다. 네,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탁현민 행정관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자신의 SNS에 사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좀 내용을 보시면은 맞지도 않은 옷 너무 오래 입고 있었고 편치 않은 길 너무 많이 걸었다. 잊혀질 영광, 사라질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을 어제 언급했고 오늘 또다시 SNS도 이제 오늘로 끝냅니다. 끝이라도 조용히 맺었어야 하는데 그게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아예 이제 SNS 계정까지 싹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SNS에 오늘도 지금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탁현민 선임 행정관의 SNS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저희 패널분들한테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탁현민 행정관의 이런 글 그리고 SNS 자진 폐쇄 어떻게 봐야 될지. 이현종 의원님, 이젠 누가 대체 불가다. 사실 이제 한 명의 선임 행정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에서 탁현민 행정관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지도나 이런 걸 물론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걸 어떻게 포장하고 국민에 전달하느냐 이 역할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해왔거든요. 오죽했으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사람 우리도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었어요. 굉장히 부러워했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이벤트라든지 도보다리 모든 또 현충일 행사 등등 모든 이벤트를 사실은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기획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를 했던 기자와의 소통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큰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중요한 연출자였는데 일단 이 연출자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은 나오는 소식은 일단 뭐 본인이 아마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극구 만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밝힌 걸 보면 마음을 일단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누가 이제 할 것이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금은 참 어떤 뭐 좋은 일이 많았지만 또 앞으로의 일 자체는 그렇게 썩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민적 소통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근데 지금 탁현민 행정관은 거의 대체 불가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걱정스러운 대목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잠깐 그 이현종 의원께서 홍준표 대표조차도 탁 행정관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녹취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행사장 가보세요. 탁현민인가 그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쇼 연출하는 데는 그래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행사장 가보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쇼 연출.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건 좀 배워야 되겠다. 물론 뭐 약간의 이 쇼라는 뭐 그런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김 교수님은 뭐라고 써주셨을까요? 절이 불편하면 절이 불편하면 점점점, 네. 우선 저 홍준표 대표의 말에서 그 쇼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으면 저는 저건 쇼보다는 정치 이벤트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정치 이벤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이벤트라도 제대로 하는 정당이고 정권이면 굉장히 좋을 테지 그저 누구 보고 받아 적게나 시키고 그게 무슨 이벤트도 아니고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하여튼 참 대단한 왕 행정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셀프 인사를 하듯이 누구는 뭐 사표 냈다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나는 절대 사표 낸 게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도 있으신데 이분은 하여튼 나는 사표를 냈는데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고 나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잊혀질 영광 사라질 자유까지 얘기하니까 역대 행정관 중에서 저렇게 참 이 권한이 막강하다고 할까 영향력이 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왜 탁현민 행정관이 그만두려고 할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인사에 불만이 있다 뭐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 탁현민 행정관이 이런 현실에서의 정치 세계에 있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벤트에 대해서는 출중한 재능이 있는 것 있는데 이게 뭐 저 언론에서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주목을 하고 하는 것도 싫고 영 내가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옛말에 절이 싫으면 누가 하는 말인데 여기는 싫은 것까지는 않고 영 불편해서 그래서 맞지도 않은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마이웨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뭐 인사에서 누구하고 불만이 있고 내 위에 누가 상사가 왔고 나는 승진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해석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재훈 교수님께서는 대못받기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예, 저도 뭐 김종래 교수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아마 그 탁현민 행정관은 일종의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의무 방어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무 방어전이요? 예, 나름대로 가니까 이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청와대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뭐 워낙 잘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청와대에서 말리고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난 봄에 그 평양 그 공연 끝나고 난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주 붙잡으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좀 해달라. 그 지금 남북 정상회담 끝난 지도 꽤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사퇴를 하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사의서를 그냥 언론에 흘려서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사임을 진짜 이 뭡니까 CBID에 놓은 아이처럼 불가역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못받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자들에게 정말 장문의 문자를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사태를 이젠 돌이킬 수 없도록 딱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죠. 좀 더 추가를 하면 좀 우리 차 교수님 말씀드리면 저 SNS에 진짜 읽기를 바라는 탁현민 행정관이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기 여사가 아닌가 싶어요. 나 좀 제발 좀 놔달라. 때를 쓴다고 할까 이렇게. 그래서 참 대단한 셀프 인사를 할 만큼 그만큼 신임이 있는 거겠죠. 사실 뭐 지금 앞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도 소개했습니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상임 고문을 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말을 있지 않습니까?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파의 탁현민을 발굴해야 된다 할 정도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옷이 커서? 작아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두 분과 달리 예. 어떤 좀 안에서 어떤 좀 움직임이 있었나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옷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맡고 있었던 그 선임 행정관 자리, 행사기획 선임 행정관 예. 자리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냐 이 말을 한 것이냐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6개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안 돼서 평창올림픽까지가 하려고 했는데 또 안 예. 됐다. 그러니까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 뜻이 되는데 네. 반대로 지금 최근에 인사가 난 것이 불과 나흘 전입니다. 예. 청와대 인사가 26일 날 났거든요. 네. 불과 나흘 전에 인사가 났고 그 인사에서 그 상관이 바뀌었죠. 원래 그 조한기 여전비서관이 했다가 조한기 여전비서관이 일부속 비서관실로 가고 예. 탁기면 행정관의 상관으로 같은 선임 행정관이었던 김종천 임종석 그 비서실장실의 선임 행정관이 왔어요. 같은 선임 행정관이고 예. 그리고 또 이것을 좀 또 파워게임 측면에서 조금 더 보자면은 예.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종천 행정관 그 신임 비서관은 그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생운동 할 때 같은 학교에서 같이 학생운동했거든요. 예. 그 이런 상황이고 또 특히나 지금 김종천 비서관이나 뭐 타키맨 행정관이나 전부 그 전에 대선 캠프 그러니까 장흥창 팀이라고 하는 강흥창 팀 그 대선 캠프 멤버들이 있어요. 예. 그 멤버들 중에서 지금 행정관으로 남아 있는 건 그 타키맨 행정관이 유일했습니다. 예. 뭐 그런 것을 본다면은 아마 내부에서 또 어떤 그 이너스클 안에서 인사에서의 알력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물론 뭐 근데 탁임 행정관이 인사 문제에 대한 좀 저는 불만 물론 뭐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네. 있겠죠.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그런 건 근거 없는 그렇죠. 얘기라고 근데 사실은 했습니다만. 탁현민 행정관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자신의 책과 관련돼서 예. 여성 비하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여성가족부로부터 사실은 또 사퇴 압력을 받았고 맞아요. 예. 뭐 여성 단체들보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사실은 승진한다고 하면 이거는 더 저항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아마 그걸 본인이 뭐 모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탁현 행정관이 오랫동안 이런 기획 쪽에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뭐 본인은 이만큼 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는 좀 더 본인의 어떤 일을 좀 찾아가는 왜냐하면 탁현 행정관 정도 되면 아마 외부에 가서도 굉장히 좀 인기를 끌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이 외부로부터 많은 지금 압박을 받았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됐고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일을 잘하니까 잡아놨고 그렇지만 예. 일정 정도 자기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그 인사를 하면서 또 부분적인 기구 개편이 있었어요. 예. 청와대 그 참모진 개편이 있었습니다. 비서실 직제 개편이.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타계면 행정관이 행사 기획을 행정관 그러니까 이급 행정관 쪽으로 두지 말고 비서관실을 신설하자. 예. 행사 기획 비서관실을 신설하자는 권유를 했고 그것이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행사기획 비서관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실제 있었어요. 예. 행사기획 1급 비서관 자리였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자는 것이 탁기면 행정관의 요청이었는데 예. 그것이 안 됐다. 뭐 이런 말도 들리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공식 부인을 아니,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예. 있습니다. 네. 여러 마지막으로 가지 짧게 상황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표현을 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관심 참 감사하다. 네. 떠나는 순간까지도 나 참 시끄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은 왜 그렇게 탁 행정관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을까? 앞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탁인민 행정관이 지난번 문재인 정권의 정권 출범에도 상당히 기여한 측면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제일 처음에 썼던 책이 운명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는 탁인민 행정관이 기획했던 출판 기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그때만 해도 사람들 많이 낯을 가리던 이 그 문재인 당시 그때는 평범한 시민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걸 제공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대선 한번 실패하고 난 뒤에 또 히말라야도 같이 가면서 같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 문재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탁현민 행정관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만 탁월한 조련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탁인민 행정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상당한 시선을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좀 튀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비서는 사실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는 드러나지 말아야 되고 떠날 땐 또 말없이 조용히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니 그런데 이거는 완전 또 반대 야당에서도 문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의 그 정치 이벤트 자체는 정말
내용보다도 오히려 아이고, 이벤트가 더 예, 예. 대단하다고 할 만큼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럼요, 예. 또 여성 문제로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일찍이 스스로 정리했거나 정리됐을 텐데 예. 이렇게 건재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그 북한의 현송월도 이쪽하고 또 교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행사 때 보고. 네. 그러니까 저 행정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독특한 사람이 저런 상태로 나가고 오고 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뭐 지대할 수밖에 없는데 예. 탁현민 이후에 청와대가 저런 이벤트를 지금처럼 해 올지 안 할지는 그것도 또 고민일 거고 예. 그거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기 때문에 고민이 이래저래 커질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또 그걸 열심히 지켜볼 거고 와 전하고 이벤트가 얼마나 달라졌나 같아졌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 어제 귀국해서 해단식 가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축구대표팀의 나라든 의문의 배경.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이 딱 맞는 게 우리 월드컵 대표팀일 텐데 먼저 관련해서 어제 상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우리 축구팬이나 국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진짜 1%의 희망과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항에 찾아오셔서 저희를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한테 너무나 행복한 6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독일전이 끝나고 나서 그 비난이 조금은 천사로 바뀐 것 같아서 조금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저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라든 건 달걀이었습니다. 뭐 일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뭐 물론 뭐 16강에서 마지막 경기는 잘했지만 예. 16강 예. 달걀이 날라오네. 달걀이 날라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 이 결과가 16강 탈락이라는 데 대해서 좀 실망한 그 이 팬심이 예.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뭐 물론 일각에서는 또 뭐 배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베개도 날라오네. 예, 베개도 날라오고 합니다만은 아마 그러나 그 16강전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에 대해서는 예.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는 축구일 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최선을 마지막 다해서 유중지민을 거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날개라는 뭐 이해하겠는데 영국 국기에 베개는 도대체 왜 던진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저게 보면 그 날개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CCTV의 장면을 보면 이제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던지고 이제 뒤로 도망가는 장면도 이제 잡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저 똑같이 이제 벽에 같은 게 이제 뭐 앞으로도 네. 또 던져졌는데 뭐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벽에를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할 때 굉장히 좀 그냥 뭐 못하고 이런 측면들을 좀 지적하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예, 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미리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정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준비를 하자, 뭐 이 퍼포먼스 준비하자 이런 게 있어서 또 그 특정 사이트 측에서는 절대 우리 회원들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저런 걸 보면 이제 사실은 외국 같은 데는 뭐 홀리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게 폭력 사태 있기도 한데 예. 사실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좀 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 막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또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날개를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팬들이 저걸 보고 굉장히 또 제지를 하고 또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되겠죠. 그런 걸 예.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넘겨가서는 좀 안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국기를 싼 베개인데 이것을 네. 그 베개를 던진 사람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그 우리가 뭐 선수들 뭐 EPL 가라고 진출하라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EPL 잉글랜드 프로리그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또 그런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지금 베개를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 끝을 묶었어요. 양쪽 끝을 묶은 것이 그 4년 전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공항에 귀국했을 때 1무 2패로 귀국했을 때 그 호박엿을 이렇게 묶은 종이, 그 캔디 이것이 막 날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모양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는 어떤 뭐 배우설까지 막 이야기가 지금 떠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